월세 5만 원짜리 시골집 화실도 써봤고,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나아졌을 때는 축사, 그 소 키우는 축사, 저거라도 비어있는 축사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그냥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다지 그 마무리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쓰게 해놓고 그것을 나한테 비싸게 팔려고 한다거나.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고맙죠. 넓은 화실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경우에도 고마운 것 같아요. 그 학생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어떤 경우도 그보단 나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두 평에서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혹시 작업을 하시기 전에 만약 화실에 딱 입장하시면 들어오시면 첫 번째로 하시는 뭐 혹시 루틴이나 이런 게 있으실까요? 그냥 일단은 요즘에는 유튜브를 켜고 혹시 새로운 댓글이 달렸나 그거부터 보고, 그 다음에 어떤 배경음악을 틀어놓고 할까. 근데 이제 광고가 자주 뜨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다가 되게 신경 써요, 광고가. 그래서 쭉 음악이 나온다거나 물소리, 새소리. 그때 계절별로 좀 틀어놓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오늘 좀 날씨가 흐리다 그러면 빗소리를 그냥 아예 틀어버려요. 그리고 화창하다 그러면 이렇게 들판에 꽃 피어 있는. 근데 참 이상하게 가을에는 가을 낙엽이 있는 낙엽 소리를 듣고 싶고, 장마철에는 빗소리를 듣고 싶고, 봄에는 소풍 간 듯한 느낌을 이렇게 듣고 싶고, 그게 계절을 따라가더라고요. 겨울에는 그냥 눈 오는 거 막 이렇게 틀어놓기도 해요. 눈 쌓이는 소리. 음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연의 소리가 좋은 점은 몰입에 크게 방해하지 않는다는 것. 그게 좋은 거예요. 혹시 예전에 제가 그 영상에서 봤는데 뭐 9시에 주무시고 뭐 새벽 3시에도 일어나시기도 하시고, 아니면은 가끔 보시면 댓글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시는 거 보면 뭐 밤 11시 뭐 12시에도 올리셨다가 불규칙하긴 하죠. 좀 불규칙하신가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이에요. 요즘에 많이 자는데, 요즘이라기보다는 지난 한 몇 달 동안. 근데 이제 25년 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활동 시간을 늘리려고 해요. 보통은 작업에 몰입하실 때는 보통 하루에 작업하시는 시간이나 양이 어느 정도시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13시간이었는데 그 13시간은 뭐냐면 화실에 머무는 시간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조금 뭐랄까 변죽을 많이 울려요. 음악가들이 리허설 같은 거 하듯이 화가도 진짜 본격적인 진도를 나가기 전에 막 이렇게 좀 치운다거나 뭔가 붓을 좀 다듬는다거나 뭐 이렇게 화분에 물을 준다거나 이렇게 화실에서 워밍업 하는 시간이 거의 절반 정도 됐다고 봐야죠. 5대5? 진짜 그림 그리는 시간은 50%, 그 다음에 이런저런 하는 게 5대5인데, 진짜 그림으로 바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그것도 가능한 거고. 그러면 최근에 그리셨던 작품이나 뭐 시리즈 중에서 상당히 뭐 기분이 좋아지거나 아니면 뭐 힐링을 받는다라는 혹시 그림이 있었을까요? 가장 최근에? 최근에 요즘엔 좀 하나하나 아니면 아트 상품을 위주로 많이 베리에이션을 변조를 좀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양자인문학이라는 것을 한번 철학적으로 쭉 철학자들의 생각의 역사를 좀 보면서 이제 월인이라는 것, 달이 1000개 호수에 비치는 거라든가 태양이 바다에 비치는 것, 이제 그걸 이제 위대한 정오라는 제목을 붙이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스케치만 해놨어요. 스케치만 딱 시작만 해놓고 좀 이렇게 떨리는 중이야. 이게 시작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거 들어가기 전에 이제 꽃밭을 그리고 있어요. 요즘에는 꽃밭을, 크고 작은 꽃밭을 원근법을 주면서 꽃밭을 그리고 있는데, 그릴 때는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어느 정도 진도가 나가면 보기는 참 좋더라고요, 꽃밭이. 현재 화실로 오게 됐던 이런 발자취를 한번 더듬는 영상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화실로 오기까지. 아, 정말 저는 사실 없을 때 이렇게 폐가라던가 집다가 망 건물이라던가 특히 논밭에 있는 조그만 비닐하우스 같은 게 있어요. 비닐하우스라든가 그런 것만 봐도 저게 내 화실이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어요. 언제죠 그거? 그때는 이제 그러니까 한 뭐 2000년부터 2010 한 7, 8년 사이에도 그렇게 안정적인 화실이 있지는 않았어요. 간혹. 그래서 월세 5만 원짜리 시골집 화실도 써봤고. 근데 아무튼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나아졌을 때는 축사, 그 소 키우는 축사. 저거라도 비어있는 축사가 꽤 있더라고요. 저거라도 하나 누가 나한테 쓰라고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해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지하가 있는데 지하를 잠깐 쓰세요 뭐 이런 경우가 있었죠. 그리고 그 옥상에서 그림 그릴 때 그것도 그냥 공짜로 얻은 거거든요. 그래서 옥상에서 그리게 된 거고. 그렇게 그냥 쓰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다지 그 마무리는 좋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그냥 쓰게 해놓고 그것을 나한테 비싸게 팔려고 한다거나 지하에 쓰려고 잘 꾸며놨는데 건물 팔렸다고 나가라고 한다거나 그런 결과가 별로 좋지는 않았는데,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는데, 그래서 항상 지금 고맙죠. 넓은 화실이 있다라는 게 어떤 경우에도 고마운 것 같아요. 그 학생 때랑 지금이랑 비교해 보면 그 어떤 경우도 그보다 나은 것 같아요. 그때 정말 2평에서 모든 걸 해결했거든요. 지금 그러면 현재 사용하시는 화실이 몇 개가 되시죠? 지금 전주랑 익산이랑 춘포해서? 한 7개 정도 된다고 봐야죠. 7개. 네. 혹시 지금 이 사용하시는 화실별 아니면 뭐 계절별 이렇게 사용하신 용도가 좀씩 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로 사용하는 화실 한 2-3군데? 3군데 말고는 거의 창고처럼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제가 계획들이 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전에 2000년 초반에 했었던 넥타이 조각을 정말 한 5m 이상 크기로 만들고도 싶고, 또 어떤 작가들은 그 포도나무 넝쿨손 작업을 크게 한번 뻥튀기 시켜봐라. 그럼 환경 조각으로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안하는 작가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되게 많았기 때문에 화실을 일단 여러 개를 잡아놓은 거고, 예전에 썼던 화실도 안 없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되게 몇 년 내에 그런 내가 큰 작업을 하게 될 수도 있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큰 화실을 일단 잡아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하는 작업은 실은 2평에서도 할 수 있는 작업들이긴 해요. 백호도 2평에서 할 수 있으니까, 물론 굉장히 열악하고 또 재료를 보관할 것도 없겠지만 2평 가지고는 그리는 공간으로 따지면 2평이면 된다는 얘기죠. 재료 보관소 빼고. 어쨌건 그런 계획들이 있는데, 그때 공간을 여러 개를 미리 잡아두고 창고로 쓰더라도 잡아놓은 이유가 있었어요. 부동산 값이 갈수록 올라간다라는 점이 있었고, 그 원하는 장소를 잡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때가 되면. 정말 내가 이제, 큰 조각품이 뭐 보통 그런 것들은 10억, 20억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벽화라든가 큰 건물에 들어가는 그 있잖아요. 0.1% 건축비의 0.1%를 예술품에 써야 되는 그거. 그런 프로젝트를 맡게 됐을 경우에 그때 이제 보통 공간을 단기적으로 빌려서 많이 하긴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코로나 있었고 뭐 등등등 해서 지금 그게 좀 늦춰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이 좀 많이 놀고 있다라는 게 안타깝긴 한데, 이제 좀
쓰기 시작하는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25, 26, 27 가면서.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별의 감성이 다르다. 그런 측면도 있어요. 그래서 가난했을 때 썼던 화실, 조금 투자를 많이 받았을 때 마련한 화실, 또 월세를 내고 있는 화실, 그 감성이 다른데 지금은 좀 혼재되어 있지만 작업을 조금 분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공간에선 이러이러한 스타일의 뭐 A 시리즈, 여기서는 B 시리즈, 여기서는 뭐 C, D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좀 체계를 잡고 싶고, 그래서 지금 미뤄둔 이야기, 화가 캐릭터를 창조하는 것까지 연결해보고 싶다. 진짜 일주일에 하나씩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 철학과 뭐 예술의 중심에서 그러니까 화가님께 화실은 좀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하실까요? 화실은 도대체 나에게 화가에게 또 네. 저에게 네네. 맨 처음에 들었던 거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술가에게는 따로 집이 있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고 좀 다른 부분이 좀 그건 것 같은데, 휴식도 거기서 하고 싶고 밥도 거기서 먹고 싶고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실은 집이고, 그래서 제 과거에는, 지금은 집하고 화실이 분리되어 있지만 먹고 자는 거하고 화실을 분리하지 않았어요. 한동안은. 그리고 물론 잠깐 식당에 가서 먹고 오는 경우가, 잠은 꼭 화실에서 잤던 것 같아요. 늘. 그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뭐가 있냐면, 우리 예전에 공부할 때 공부법 강의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는데, 이 공부에 이렇게 딱 몰입을 제대로 하게 되면 잠자기 전에 예를 들면 문제 풀다가 책을 읽다가 잠드는 경우가 있어요. 책상이나 이런 데서. 그랬을 때 잠깐 이제 뭐 한 몇 시간 자는 거예요. 또는 한두 시간. 눈을 딱 떴을 때 다시 그 문제를 풀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딱 거기에 몰입해 있을 때. 그리고 딱 읽었던 데까지 그 다음 또 바로 읽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앉은 자리에서. 약간 그런 몰입 상태 같은 것이 화실이 집이었을 때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듯이 하는 게 조금 그런 단점이 있는데, 동기부여가 약해질 수가 있어요. 화실이 집이 아니면. 약간 의무감이나 출근한다라는 그런 느낌일까요? 그러니까 그게 되게 편하긴 해요. 제대로 된 샤워를 하고 좀 그렇죠. 괜찮은 침대에서 자고 사회생활을 하죠, 기본적인. 좀 편하긴 한데, 어제 그리다가 다 못 그리고 피곤해서 잠깐 옆에 누워서 뭐 무슨 한때 유행했던 라쿠라쿠 침대 같은 거 그 위에서 자거나, 아니면 그 군대에서 쓰는 거 있어요. 군대에서는 그런 데서 약간 쉬거나 하고서 황농문 박사의 몰입에서 보면은 풀리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잠을 자잖아요. 그럼 자다가 일어날 때 그 문제가 해결이, 세탁파 상태에서 문제가 해결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림도 좀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어떻게 안 풀리다가, 그러니까 안 풀리는 것들은 지금 제 그 화실에 가보면 안 풀린 그림들도 엄청 많아요. 그냥 쫙 쌓아놨어요. 왜냐면 이 다음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야. 지금 어떻게 나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분명히 이 스타일로 뭔가 만들어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50%만 해놓은 거죠. 50%만 했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더 예쁘면서도 내가 원하는 바를 표현할 수 있을까 해서 그 돌파구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쩌면 제가 그걸 아직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어쩌면 화실하고 집을 분리했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다시 집과 화실을, 그러니까 제가 쉬는 공간, 자는 공간, 그 밥 먹는 거 이것과 화실을 합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예전에 그 가난했던 시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다가 일어나서 또 하고 그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좀 그 시스템으로 가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혹시 뭐 혼자 있는 화실에서 작품 생각을 안 하시면은 보통 생각이나 떠오르는 감정이나 생각들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글쎄 뭐 그냥 돈 걱정하고 뭐 재료비 걱정하고 이제 그런 걸 기본적으로 하고 한 거고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미래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요. 준비하는 거. 혹시 지금 작품 하시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작품,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뭐 애물단지라고 하면 애물단지일 수도 있고 아직 풀리지 않은 작품이나 그림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장 오래된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이번에 개인전한테 걸 건데 1995년에 했던 배고픈 모기라는 이 깡통으로 만든 작품이 있어요. 그거 개인전한테 전시할 거고요. 95년 저는 작가로서 출발을 95년이라고 봐요. 왜냐면 1995년에 했던 걸로 대상을 받았고 96년도에 그리고 95년도에 제가 그 배고픈 모기 시리즈를 했을 때 약간 조형물, 드로잉 조각, 어부제 조각품인데 그걸 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내 수준이 세계적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수준급이네? 내가 수준급이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그 조각품을 보고 되게 감각적이고 수준급이라는 표현을 많이 해줬었고 그래서 작가의 시작을 저는 1995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오래된 작품이 그거 95년이라고 보고 그 이전 것들은 뭐 찾아볼게요. 뭐 있나 없나. 대학교 때 90년에 만든 조각품 친구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거 아마 저기 시골에 가면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래서 1980년대 했던 거는 혹시 없을지 몰라도 90년에 했던 건 있을 것 같아요. 찾아보면 막 뒤져봐야 돼요. 가서.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이어서 답변 드리자면 이제 생각의 탄생, 신의 탄생이라는 작품을 기획만 해놓고 일단 이렇게 중간 스케치만 해놓고 지금 손을 못 대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개인전 때 한두 개 정도는 완성해서 컨셉을 결정을 내려서 한두 개 정도 전시하고 싶고요. 생각의 탄생 또는 신의 탄생인데 신의 탄생이라는 제목을 붙이면 어떻게 신이 탄생할 수 있냐라는 종교적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생각의 탄생으로 하려고요. 그러면 혹시 화실에 있는 오래된 키워드가 오래된 뭐 소중한 뭐 기억의 물건들이라고 하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예전에 했던 작품이나 이렇게 스케치나 수첩 같은 거? 이렇게 그런 거 다 까먹었지만 예전에 90년대에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적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 지금 봐도 좀 신선하고 그런 것들은 좀 잘 보관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많이 잃어버리고 불타고 했죠. 앨범도 지금 없으니까 그때 화실 불나면서 한번 나중에 다 한번 긁어 모아 볼게요. 남아 있는 것들 이거 모아서 개인전 때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릴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2025년 뭐 2023년부터 이제 날개를 펼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그러니까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아미고들 알려지고 있는 방식의 과정인 건데 그러면 앞으로 미래 좀 추구하는 화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된 미래 계획이나 아니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한참 이제 한국 브랜드인데 해외로 뻗어나가는 어떤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서 그 브랜드 대표가 2명이라고 얘기하던데
그 대표 두 명이랑 그 자리를 마련하겠다 그러는데 이미 그 LA라든가 홍콩이라든가 이렇게 이렇게 뻗어나가고 있고 지금 뉴욕 매장을 만들고 있는 브랜드인데 그 공간에 제 그림을 걸고 싶다고 지금 연락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대표가 오케이 한 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서로 이렇게 콜라보가 하는 게 어떨까라고 제안 중인 상태인데, 근데 그 대표가 상당한 컬렉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후한 입에 이후한 마르크 샤갈 그림 자기 어머니랑 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면 누군지 찾아보면 다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지금 좀 그 기대감이 좀 많이 있어요. 왜냐면은 자연스럽게 해외 진출하게 될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되게 신기해요. 25년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제안들이 들어오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미래에 추구하는 화실은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는지? 네. 이제 그 기업의 이렇게 홈페이지를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에는 뭐 예를 들면 화천대유라던가 공간열매라는 일단 그 컬러가 맞겠네. 나는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 그러다가 좀 예전에 하고 싶었지만 포기한 작업들이 좀 있었어요. 야, 이거는 누구 냄새 나잖아. 그래서 덮어버리고. 이건 누가 한 것 같잖아. 덮어버리고. 제가 즐기는 작업인데. 그래서 그게 최초성에 대한 집착이거든요. 그 전공자들은 야, 이거 누가 한 것 같아.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더 진행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제가 정말 즐기고 싶었지만 덮었던 것들 중에 A 기업이랑 너무 잘 어울려, 예를 들자면. 그러면 내가 가상의 예술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때 정말 20대 때 정말 하고 싶었는데 그때보다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뭔가 가상의 프랑스의 어떤 작가 캐릭터를 이렇게 지금 요즘에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유재석이 유산슬이라는 트로트 가수로 활동하는 거 있잖아요. 네. 약간 그런 식인데, 그래서 A 기업에 맞는 어떤 컨셉의 그림을 A 화실에서 A라는 캐릭터의 이름의 화가로 좀 해보고, 제가 화실이 한 7군데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캐릭터를 7개를 창조하겠다는 건 아니고, 제 생각에는 한 서너 개에서 5개 정도의 가상의 화가 캐릭터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미고님들이 걱정하실 건데, 지금 눈동자에 우주 그림 그리는 거 순번도 밀려 있고 그거 언제 할 건데, 그래서 그 가상의 캐릭터들이 하는 작업들은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것들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그 작업들 중에서 어떤 게 대중들과 훨씬 어떤 접점이 강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토비라는 화가가 있다고 칩시다. 제가 여성 화가도 하나 넣으려고 하거든요. 여성 화가로 합시다. 여자 화가 이름 중에서 뭐가 있어요? 그냥 비너스라고 합시다. 예를 들자면 비너스라는 화가가 뭐 영국 화가인데 영국의 무슨 대학을 언제 나왔고 뭐 1986년생인데 저는 이제 나이를 더 이제 낮추는 거 86년생인데 누구 이 화가가 어떤 계기로 이 작업을 하기 시작했는데 이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거죠. 소설 쓰듯이 만들어내서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지금 이 작품들을 여기 전시했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 작품이 일단 세계적으로 눈동자의 우주보다 훨씬 더 그게 딱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각광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냥 전혀 다른 전혀 다른 색깔로 할 거니까. 그랬을 때 그 가상의 화가가 누구예요? 그러면은 숨기지는 않을 거예요. 실은 한국의 고리들 작가인데 이 작가는 눈동자의 우주를 그리는 작가예요. 작가인데 자기가 20대 때 이걸 정말 하고 싶었대. 이런 작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저것 한다고 요거도 먹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캐릭터를 창조한 거예요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냥. 그래서 그걸 하나의 놀이문화로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그래서 한 3개의 캐릭터에서 5개 정도까지만 한번
그 굉장히 특색이 있는 이제 그거는 드로잉 조각 또는 조형물 그다음에 동양화 그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거나 아니면 외주 주는 것들이에요. 실은 조형물 같은 거는 작게 조각 작가들 중에서 드로잉만 해서 주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막 이렇게 망치질 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미고님들. 그게 아니라 그런 하나의 어떤 사실 돈만 좀 재료비만 충분하다면 그런 외주 줄 만한 돈만 된다면 아이디어만 있으면 어떤 다른 조각가나 그런 캐릭터는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 그림은 언제 그리고 저거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림이 좀 많이 밀려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이런 얘기 하기 좀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걸리지 않고 마치 잠시 여행 갔다 오는 기분으로 소풍 갔다 오는 기분으로 다른 캐릭터가 돼서 그 작업을 한번 연구해보고 다시 돌아와서 내 그림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해볼 만하다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다양한, 그러니까 여러 개의 화실 활용법으로서 한번 생각도 해본 거죠. 여기는 그 화실에 들어가면 나는 그 이름이 돼야 하는 거죠. 그 여자가 돼야 하는 거죠. 그럼 작품은 좀 여성스럽게 나오겠죠. 물론 여자 화가는 한 명만 할 거예요. 제가 남자니까 여자 역할 못 하거든요. 근데 정말 여성스럽고 뭔가 부드러운 조각 같은 걸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